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 시 안전을 위해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10월 11일 드디어 일본 국경이 완전히 열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여행에 목말랐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지만 모두 매진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노선 부족에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엔화 환전이 먹통이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 신청이 갑자기 몰려 환전 신청이 불가능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10월 11일 이후 정말 많은 일본 여행 소식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일본 여행 본격화가 해외여행 본격 회복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3월 21일 오후 1시 15분 중국 남부 원낭성 쿤밍을 출발해 관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 여객기가 광시장족 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하는 여객기의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 고의 추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후 폭발이 있었고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0년 8월 이후 11년 6개월 만입니다. 2010년 8월 24일 허난항공 소속 여객기가 헤이룽장성 하얼빈 공항을 이륙해 헤이룽장성 이춘시 린두공항에 착륙하다 지면에 부딪혀 동체가 두 동강 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4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많은 비행기를 탈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령 승객이 행운을 위해 비행기 엔진에 동전 던져 BBC 보도로 행운을 비는 의미로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은 중국인의 황당한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남성, 중국. 일본 보도로 행운을 빌며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중국인의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으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공사들은 주기적으로 비행기 엔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다수의 동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엔진에 심각한 고장이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사회 문제화 되자 중국 당국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중국 여객기 사고도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중국발 위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 C919가 형식 증명 취득, 연내 납품.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가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지난 9월 29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 C919의 가망 인증식이 있었습니다. 가망 인증식은 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을 인증하는 것으로 C919의 상용 비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민간인을 태워 운항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비행 허가증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C919 가망 인증식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둔 시진핑 주석은 다음날 C919 개발자들을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했고 국산 대형 여객기는 국가의 의지와 꿈, 인민의 기대가 담겨 있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과학기술의 세계적 정점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우선 중국 시장에 C919를 보급한 후에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사 코맥은 지난 2017년 4월 유럽 항공안전청에 C919 형식 인증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C919의 해외 운항을 위해선 유럽 항공안전청과 미국 항공청의 감항성 요건 충족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C919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전 세계 여객기 산업의 독점을 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방항공이 공시를 통해 밝힌 C919 대당 가격은 9,900만 달러입니다. 동급 기종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B737, A320 가격이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 선임을 생각하면 20% 정도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C919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이 선뜻 C919의 자국 영공 비행을 승인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C919는 상당 기간 중국 영공 내에서만 운항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도 문제입니다. 중국 보험사들이 C919 보험을 인수하겠지만 세계 재보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재보험사들이 인수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C919 운항 항공사의 금융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항할 만한 항공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안정성 등 신뢰받지 못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하늘을 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보험 가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C919의 해외 수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결정하는 해외 항공사가 있을 수 있고 C919가 중국을 출발해 인천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 네티즌들만이 아니라 중국 네티즌까지도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제의 장점은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 일본사는 중국산 완제품의 수준을 넘어 안정성, 내구성, 유지 보수성 등을 향상시킨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신뢰성은 높다. 어쨌든 싼 상품을 찾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구입하겠지만 서방 측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처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 C919 아마도 중국 국내 및 인접 국가에서만 운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의 강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만으로도 항공기 산업이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스스로 이 C919는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은 미국, 유럽에서 중국산 여객기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50년 앞을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중국의 드론 산업, 우주 산업, 디지털 산업,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모두 세계 정상급이 됐으니 비행기도 조만간 해외로 수출될 것입니다. 절대 안 탄다. 티켓 예매 시 운행 예정 기체 조사에서 탑승 회피한다. 형식 증명 취득도 중국 국내에 한해서다. 미국, 유럽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